세상과 나. 언제부터 내가 이 세상에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내 앞에 엄마 아빠의 모습이 보이고 복실아 복실아 부르는 소리가 귀에 익으며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있음을 알아갔습니다. 우리 식구는 아빠와 언니와 나 그리고 엄마입니다. 아빠는 아침마다 밖으로 나가서 낮에는 없고 저녁에만 들어옵니다. 나하고 같이 놀아주는 시간은 적지만 우리 집에서 제일 크고 힘센 분입니다. 저녁마다 아빠가 집에 들어오시는 소리가 나면 나는 언니와 엄마의 뒤를 따라 문 앞에 마중을 나갑니다. 엄마가 문을 열면 아빠가 들어오십니다. 아빠는 언니와 나의 머리를 번갈아 쓰다듬어 주십니다. 매일 보는 아빠지만 나는 더욱 반가워 아빠에게 달려듭니다. 원, 이놈아, 좀 기다려라. 허허. 아빠는 나를 번쩍 들어 안아주십니다. 아빠 다음으로 언니는 나하고 덩치가 비슷해서 같이 재밌게 놀 때가 많습니다. 나한테 공을 던져주면 나는 얼른 물어다 줍니다. 그러면 잘했다고 과자를 나한테 줍니다. 언니는 나한테 시키는 것이 많고 나는 언니 말대로 따라합니다. 그리고 나 다음으로는 엄마입니다. 덩치는 나나 언니보다 크지만 언니나 내가 해달라는 것을 다 해줍니다. 아침에 아빠가 나간 다음 언니가 나갈 때 옷을 입혀주고 가방을 챙겨줍니다. 내 털을 손질해주고 먹을 것을 달라면 갖다 줍니다. 저녁 식사 때 엄마, 아빠와 언니는 좀 높은 곳에 걸터 앉아서 먹는데 나는 키가 작아서 올라가기가 힘들어 바닥에서 먹습니다. 나도 좀 더 크면 언니처럼 엄마, 아빠와 함께 먹을 수 있겠지요. 식사가 끝나고 우리 집의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언니는 턱을 팔에 괴고 내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마주합니다. 보통 때는 나는 언니를 올려 쳐다봐야 하지만 지금은 서로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복실아, 너 나하고 눈싸움 해볼래? 언니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둘이 같이 노는 게 똑같아 보이네. 하기야 뭐 희경이도 옛날엔 엎드려 다녔으니까. 엄마와 아빠는 우리들을 보고 웃습니다. 나도 조금 크면 언니같이 되겠지요. 손등에 털도 빠지고 두 발로 일어나서 걷고. 내가 눈을 깜빡하자 언니는 달려들어 나를 얼싸안았습니다. 그래, 내가 졌지? 언니는 한동안 나를 껴안고 쓰다듬다가 복실이도 나하고 공부할래? 했습니다. 걔가 뭘 안다고? 희경아 혼자 해. 복실이는 엄마하고 놀 거니까. 엄마의 말에 아빠는? 그래도 한번 해보지 뭘 이 희경이도 선생님 한번 돼보라지. 허허. 합니다. 언니는 큰 그림책을 펴들고는 자, 이건 사자, 이건 호랑이, 이건 소, 이건 개, 이건 닭, 이건 타조, 이건 독수리 하고 가리킵니다. 나는 책에 있는 그림이 뭔지는 잘 몰랐지만 그냥 똑같이 생긴 건 계속 똑같이 부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코끼리가 뭐지?
언니가 묻자 나는 코끝이 길게 늘어진 동물을 짚었습니다. 야, 참 잘 찾았어. 언니는 칭찬합니다. 어머, 제법이네. 정말. 엄마 아빠도 칭찬합니다. 언니와 나는 이것저것 묻고 대답하고 앉고 뒹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졸리면 언니는 옆방으로 가서 자고 나는 그 방문 옆에 내 자리에서 잡니다. 밤은 또 다른 세상입니다. 나는 여러 번 자다가 깨어나곤 하지만 우리 가족은 어두운 시간 동안 통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 혼자서 일어나 돌아다닐 수도 없어서 나는 가만히 눈뜨고 있다 다시 자곤 했습니다. 밤사이에 어둠이 걷히고 밝은 빛이 집안에 스며들면서 우리 집은 다시 부스럭부스럭 소란스럽습니다. 엄마는 밥을 해서 우리들 모두에게 줍니다. 아빠는 어디론가 나갑니다. 나갈 때도 우리 식구 모두를 줄지어서 배웅하게 하는 아빠는 역시 우리 집의 두목다우십니다. 엄마는 흰옷을 간편히 차려입고 언니를 데리고 나가려 합니다. 언니도 밝은 새옷과 모자를 쓰고 나갈 준비를 합니다. 나도 따라 나섰습니다. 엄마는 나를 안아 들어줍니다. 어느새 저 아래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가 서 있으면 조금 있다. 언니와 비슷한 아이들이 많이 들어차 있는 작은 집이 움직이며 다가옵니다. 그러면 언니는 그 집에 올라타고 엄마와 나한테 손을 흔듭니다. 집은 다시 부릉소리를 내며 저 앞으로 떠나갑니다. 언니는 이걸 차를 타고 유치원 간다고 합니다. 나도 좀 더 크면 언니처럼 유치원에 갈 수 있겠지요. 나는 엄마와 함께 다시 올라왔습니다. 엄마가 나를 내려놓자 나는 거실 한쪽의 소파 위에가 앉았습니다. 언니도 가고 조용해진 집안에서 엄마는 여기저기 털고 닦습니다. 한참 분주히 집안 여기저기를 오가던 엄마는 이윽고 내 옆에 주저앉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은 끝났으니 좀 쉬어야겠다. 엄마는 혼잣말하듯이 내게 말하며 내 입을 툭툭 두드려 줍니다. 복실아, 얌전히 있어야 한다. 엄마는 욕실 문 앞에서 옷을 하나하나 벗고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구들은 보통 때는 옷을 입고 있다가 물을 묻히거나 할 때면 벗었습니다. 안으로부터는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는 한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는 오줌이 마려워서 욕실로 갔습니다. 욕실 문은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엄마를 부르니 물소리 때문에 모르고 있던 엄마는 조금 있다 나를 돌아봤습니다. 왜? 쉬하려고. 이리 와. 엄마는 나를 끌어안아 욕실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어머, 너도 좀 씻어야겠다. 몸에 먼지가 너무 묻어있네. 엄마는 나를 욕실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자, 가만 있어봐. 참 먼저 쉬해야지. 내가 오줌을 누고 나니 엄마는 샤워기로 내게 물을 뿌렸습니다. 자, 시원하지? 엄마는 다시 일어서고는 물뿌리개를 자기에게 돌려 몸에 희게 묻어있는 비누칠을 흘려보냈습니다.
엄마는 몸에 물이 닿는 것이 꽤 좋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나는 몸에 물이 젖는 것이 싫습니다. 엄마는 몸이 물에 젖을 때는 옷을 벗어버리면 되지만 나는 벗을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도 크면 엄마처럼 옷을 벗을 수가 있겠지요. 저번에는 가끔 잠깐씩만 보던 엄마의 속 몸뚱이지만 오늘 가까이 자세히 본 엄마의 몸은 참 아름답습니다. 몸이 그냥 원통형이 아니고 적당히 평평하면서 앞뒤로 볼록볼록 튀어나온 것이 일부러 보기 좋으라고 주물러 만든 것만 같습니다. 나는 언제나 커서 엄마처럼 될 수 있을까요? 엄마는 쪼그려 앉았습니다. 나한테 비누를 문지르면서 어루만져 줍니다. 엄마의 몸에서는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나는 살금 다가가 엄마의 몸에 입을 맞추고 핥았습니다. 어머, 호호, 조그만 것이. 엄마는 웃으면서 가만히 떼어놓습니다. 엄마는 다시 내게 물을 흠뻑 뿌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놓여있던 수건으로 몇 번 문질러서 내 몸에 물을 닦고는 밖으로 내보내 주었습니다. 나는 밖에서 조금 추워 떨면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목욕을 끝내고 나왔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같이 들어가는 큰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은 열린 채로 있습니다. 엄마는 방에서 얼굴과 손에 무엇인가 열심히 바릅니다. 벽 쪽에는 또 하나의 엄마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모습은 엄마의 움직이는 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 안에 있는 엄마에게서는 아무 냄새도 안 나니 실제로 또 하나의 엄마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거울이라고 부르는 벽에 붙은 물건은 그 앞에 있으면 자기와 같은 모양으로 보이게 하는 것인가 봅니다. 나도 크면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을 가꾸어 보고 싶습니다. 엄마는 옷을 조금 입고 나서는 방문 밖에서 쳐다보고 있는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런, 아직도 덜 말랐네? 춥지. 이리 와. 엄마는 돌아앉아서 긴 머리털에다 윙윙 바람을 불던 물건을 내게 대고 바람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추운 느낌은 없어지고 몸이 따뜻해지고 털도 금방 말랐습니다. 자, 괜찮지? 이제 얌전히 있어. 엄마는 할 일이 있으니깐. 엄마는 나를 안고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졸려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는 한동안 더 쓰다듬더니 살짝 내려놓고 다시 먼저 하던 일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엄마가 있는 방 안에서 잔디바닥이 따뜻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가족처럼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을 행복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그 밖에는 다른 어떤 기분도 알지 못하며 나날은 지나갔습니다. 처음 까마득히 높게만 보였던 우리 집의 천장은 조금씩 낮아져서 이제는 고개를 들어 올려보면 천장이 슬쩍 내려와 보였습니다. 나는 기다렸습니다. 내가 목욕할 때 옷도 벗을 수 있고 일어서 걸어갈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을 때가 오기를. 하지만 조금도 그렇게 되지는 않으면서 천장은 자꾸 낮아지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저씨가 들어오더니 나와 엄마를 번갈아 보면서 말했습니다. 복실이가 잘 자라는군요. 그래 말은 잘 듣습니까? 문제는 없고요. 그럼
잘 자라죠. 얼마나 이뻐하는데요. 얼마만큼 해주시는데요. 매일 몸 닦아주고 잠자리 청소해주고 간식도 우리 희경이하고 똑같이 다 줘요. 우리 집 막내나 다름없어요. 너무 오냐오냐 기르시는군요. 이러면 안 돼요. 걔는 어디까지나 개입니다. 특히 스스로 자기 자리를 어지럽히지 말도록 하셔야 돼요.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기 위한 개인데 사람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 이후로 엄마는 종종 내 요구를 안 들어주었습니다. 내가 담요자락을 물고 집안을 돌아다니면 담요를 빼앗고 그러지 말라고 소리쳐 꾸짖었습니다. 먹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먼저 달려들 듯 싶으면 가로막았습니다. 막상 닥쳐보니 엄마의 힘은 나보다 세었습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 꼴찌로 되었습니다. 나는 예전보다 더 커지고 엄마는 더 작아졌는데도 엄마는 예전보다 더 세졌습니다. 나는 조금 서운했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참아주기만 하면 엄마는 예전같이 나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루하루 천장은 낮아지고 우리 식구들은 작아졌습니다. 특히 언니는 이제는 서로 마주서 있으면 내가 살짝 올려다보기만 하면 될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나를 씻겨줄 때는 엄마 혼자로는 벅차서 언니도 같이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언니는 여느 때처럼 나를 목욕시키고 닦아준 다음 더운 바람을 쐬게 해주었습니다. 자, 빗질을 해야지. 제일 작고 가느다란 비드로 하면 될 거야. 엄마, 내가 할게 이리 줘. 언니는 빗을 빼어들고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자주 아베가 서 있곤 했던 거울 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언니는 나를 열어 조그만 물건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받침대에 아빠를 걸치게 하고 앉혔습니다. 여기 봐, 복실아. 이게 너야. 어때 이쁘니? 언니는 거울을 가리켜 보이고는 내 머리와 어깨의 털을 빗었습니다. 엄마는 뒤에서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나를 포함한 우리 세 식구의 모습이 거울에 그대로 비쳐 보였습니다. 그때 나는 식구들과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엄마와 언니처럼 머리에만 검은 털이 나 있는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나는 뿌연 털이 온몸에 나 있었고 입은 삐죽 튀어나왔습니다. 코끝은 검은 것이 엄마와 언니의 흰 코와는 크게 달랐습니다. 요즘 들어 모두들 날더러 다 컸다고들 하는데도 내 손등의 털은 예전하고 똑같고 얼굴과 몸 이곳저곳을 아무리 봐도 엄마는커녕 언니하고도 비슷해져가는 기미는 없었습니다. 나는 끙 소리를 내며 힘없이 늘어졌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우리 가족 중에 왜 나만 이렇게 다르게 생겼단 말인가? 이전에 생각 않던 물음이 갑자기 내게 밀려왔습니다. 왜 이러지? 복실아. 언니는 나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나는 뿌리치듯 빠져나와 구석에가 웅크렸습니다. 놔둬라, 싫은가 보다. 그냥 편히 있게 해야지 엄마는 말했습니다.
그 뒤로 2, 3일 동안은 밥도 먹혀지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것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나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는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싫었습니다. 한없이 작아지고 싶었습니다. 크악 내 몸속의 모든 것을 내장까지 토해내고 그냥 줄어들어 없어지고 싶었습니다. 나의 삶은 벗어날 수 없이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생각하니 앞으로 어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왜 엄마 아빠는 아이를 만들려면 다 같이 만들지 나처럼 기어가는 아이를 만들었는지 몰랐습니다. 같은 아이라도 나하고 언니하고는 처음부터 다른 것 같았습니다. 내 처지를 모르는 채 엄마 아빠에게 이것저것 보채던 그 모든 일들을 다시 생각하니 민망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언니에게 해주는 만큼 내게도 해달라고 끙끙대던 내가 얼마나 염치 없었는가를 알았습니다. 내가 식사를 아래쪽 바닥에서 하고 다른 식구들은 위에서 했던 것은 내가 어려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나는 앞으로도 바닥에서 식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부질없는 변화의 바램은 이젠 버려야 했습니다. 나는 우리 식구인 엄마, 아빠와 언니하고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식사할 때 우리 가족 모두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중얼거리며 누군가에게 간절한 부탁을 합니다. 그 누구는 아마 엄마 아빠보다 더 크고 힘센 것 같은데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언니가 따라서 하지 않으면 엄마는 언니에게 따라 하라고 하는데 일참 알고 보니 엄마는 언니보다도 세었습니다. 나한테는 하든 말든 상관 안 합니다. 나에게 엄마 아빠가 먹을 것을 주듯이 그 주님이라고 부르는 누구는 우리 가족에게 먹을 것을 주는가 봅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주인인 우리 식구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섬겨야 하는 것을 여태껏 너무 버릇없이 굴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외출하면 바깥의 바람이 방 안보다 쌀쌀해졌습니다. 높이 붙어있는 나뭇잎들이 조금씩 떨어지곤 하는 날 엄마와 언니와 함께 나는 아파트의 놀이터에 있었습니다. 언니의 친구 아이들이 나를 구경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야, 크다. 안무니? 물기는 꼬집어도 안 짖어. 야, 한번 만져보자. 한 아이가 다가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애는 몸 크기는 언니만 하지만 옷은 꼭 아빠같이 생긴 것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애가 가까이 오자 그 애한테서는 이상하게 끌리는 어떤 느낌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참 좋은 야릇한 느낌이 확 풍겨왔습니다. 명호야, 우리 복실이가 너 좋아하는 것 같다. 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복실이 좋아하니까 우리 집에 와서 살면 되겠네? 그 애가 말하자 언니는 그렇지만 우리 복실이는 나를 너무 좋아하니까 안 돼. 했습니다. 물론 나도 우리 언니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좋아하는 느낌은 서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언니는 그냥 그동안의 마음과 정으로 인해서 좋아하지만 그 아이는 몸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어떤 느낌에 의해서 좋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먼저의 그 아저씨가 다시 왔습니다. 아저씨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복실이 어떤 특별한 일 없습니까? 글쎄, 별건 없는데. 외출할 때 사람들을 만나면 다가가서 냄새를 맡곤 해요. 특히 남자애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호호. 그럼 이제 수술을 해야겠군요. 더 늦기 전에 데리고 나와주세요. 엄마는 나를 데리고 아저씨의 차에 탔습니다. 차에서 내려나는 곧장 어느 방으로 들여보내지더니 곧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뜨니 엄마와 아저씨는 나를 다시 차에 태웠습니다. 나는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는 놀이터에서 그 아이를 봐도 별다른 기분이 없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나 주변의 모든 것들을 안정되고 차분하게 대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집에는 종종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 잘 크고 있어요. 아주 착해요. 예. 예. 그래요? 그럼 벌써 그때가. 그럼 다음 주에 애 아빠랑 같이 가서 보내드리죠. 엄마는 전화를 받고 나서는 내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너도 다 컸단다. 내 일을 해야지. 엄마는 옛날에는 나를 안고 다니곤 했는데 지금은 작아져서 내 목만 안아줄 뿐입니다. 엄마, 왜 그래요? 전에 없이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안고 있는 엄마에게 언니가 물었습니다. 우리 복실이를 이제 보내야만 한단다. 왜 그래야 돼요?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다만 길러주는 일을 맡았을 뿐이야. 사람도 어른이 되면 일을 하러 나가듯이 복실이는 이제 다 커서 자기 일을 해야 된단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인데요? 안 못 보는 사람 길 알려주는 거란다. 그걸 복실이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따라오는 대로만 오지 얘가 무슨 길을 알려줘요? 앞으로 복실이는 그걸 배우게 될 거란다. 엄마는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나에게 맛있는 것을 주었습니다. 약속한 그날이 왔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멀리 갔습니다. 내가 새로 들어간 곳은 훈련소라고 불리는 큰 집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나와 아주 같이 생긴 많은 애들을 보았습니다. 나는 내가 그저 사람하고 다르게 생긴 별다른 아이라기보다는 엄마 아빠나 언니 같은 사람들하고는 다른 또 다른 생명인 개에 속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에겐 내 방이 주어졌습니다. 보통 때는 그 안에 머물러 있다가 하루에 한 번씩 외출을 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위에서 사람이 붙잡는 어떤 장치가 씌워졌습니다. 그 장치를 붙잡고 나를 끌고 가는 새 주인은 매일같이 나에게 무언가 요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에게는 지켜 살아가야 할 본분이 있었습니다. 나는 더 자라도 여전히 지금과 같은 생김새로 있을 것이며 일어서 걷지는 못할 것이며 옷을 벗지도 못할 것이며 말해.
하지도 못할 것임을 잘 알게 된 나는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운명을 살아야 함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외출할 때 엄마나 언니가 가는 길을 무조건 따라다니기만 했었는데 여기서 만난 새 주인은 나를 앞장서서 걸어가도록 했습니다. 한 번 갔던 길은 나 혼자 알아서 길을 가게 하고 주인은 뒤에서 내가 가는 대로 따라오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내 멋대로 길을 다니려 하면 다시 붙잡아 똑바로 길을 가도록 했습니다. 내가 마치 사람들처럼 길을 찾아서 다니도록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온 지 며칠 동안은 저녁마다 엄마 아빠를 그리며 울며 지샜습니다. 하지만 소리내 울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내는 것은 이곳에 나처럼 생긴 모든 친구들에게 한결같이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외출을 갔다 온 뒤 어떤 개가 나를 닮은 여러 작은 개들을 데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개들은 다 어디서 나왔죠? 나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디긴? 다 내 뱃속에서 나왔지. 그럼 저는요? 너도 물론이지. 내가 진짜 너희 엄마란다. 그런가요? 그럼 먼저 제 엄마 아빠는요? 단지 너를 기른 분들이지. 너도 아주 어릴 땐 얘들처럼 내 품 안에 자랐단다. 조금 큰 다음 밖으로 나갔던 것이지. 여기 이 개들도 밖으로 나가나요? 그래. 조금 있다 바깥에 나가서 자라면 너처럼 돌아오는 거란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고 살아가는 거야. 엄마 개는 내 생겨남의 내력을 일러주었습니다. 나는 그 뒤로 옛 엄마를 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차를 타고 나가서 사람들이 많은 길을 다니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것 같았던 앞장서 걷기도 자신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누구라도 나를 잡고 있는 사람을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먼저 지나갔던 길을 찾아서 나를 붙잡고 있는 주인을 이끌었습니다. 걷는 것도 기분 따라 아무렇게나 걷는 것이 아니고 길을 따라 얌전히 걷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길을 제대로 가면 주인은 나에게 많은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착하다 복실아. 앞으로 누가 너를 데리고 가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조금 고되기는 했지만 돌아오면 충분한 휴식이 있었고 모두들 잘 대해주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새 생활을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복실아. 이제 너의 새 주인을 만나야지. 어느 날 주인은 나를 불러내서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내 앞에는 예전의 엄마와 아빠 같은 두 사람과 조금 큰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여기 복실이가 영웅군을 위해 가장 적합하다고 선택된 개입니다. 오, 그래 참 이쁘구나. 이리 오너라. 소년의 엄마는 내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조금 뒤로 물러섰습니다. 괜찮아, 복실아. 이분들께 인사드려라. 이제 새 주인과 만나야지. 주인은 나를 새 주인에게로 인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소년이 나의 새 주인이라고 합니다. 나는 명령대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예정대로 새 주인을 만나면 먼저 훈련받은 대로 거리를 다니라는 것인가 봅니다. 나는 소년과 함께 한 방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거기서 식사도 같이 하고 방에서도 같이 잤습니다. 그런데 새 주인은 움직일 때마다 손을 내저으며 거북스레 움직이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새 주인은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곧바로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겠구나.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얼마간 새 주인과 방 안에서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소년의 부모님이 다시 찾아온 날 차를 타고 소년의 집으로 갔습니다. 우리 영훈이를 위해서 우리 집 새 막내가 와 주었구나. 이렇게 고마울 수가. 소년의 부모님은 나를 매우 사랑해 주었습니다. 내게 주시는 밥은 식구들이 먹는 밥과 똑같았습니다. 새로운 만남은 옛날의 기분을 그대로 되살릴 수는 없었지만 새 가정의 생활은 다시 행복을 느끼게 했습니다. 매일같이 나가서 주인 소년을 위하여 길을 다니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저 귀염과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나도 가족 중에서 필요한 일을 맡아 하고 있으니 전에 없던 보람이 있는 나날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집을 나서서 주인과 함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갑니다. 나는 연습한 대로 새 주인과 함께 지하철을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눈길을 주었지만 예전처럼 다가와 만지지는 않았습니다. 지하철에서 나오면 먼저 갔던 장소로 나는 주인을 이끌어줍니다. 주인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나도 바닥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가끔 다른 사람들이 주인과 얘기하다가 내게 눈길을 주기도 하지만 조금 머리를 쓰다듬는 것 말고는 내게 더 이상 가까워지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나 또한 주인 말고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않도록 배웠기 때문에 주인이 자리를 옮기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회는 정말 복잡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그리도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지, 먹을 것을 찾아서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방금 배불리 먹고 난 뒤에도 무엇을 찾는지 바삐 돌아다녔습니다. 아마도 오늘 내일뿐만 아니라 훗날 먹을 것까지도 집에다 쌓아두려고 그러는가 봅니다. 다들 자기가 더 가지려고 돌아다니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바삐 다니지 못하는 우리 주인이 잘 지내도록 나의 일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오늘도 나는 지하철의 계단을 올라 나와서 차들이 빠르게 다니는 큰 길을 몇 번 돌아 우리 주인을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큰 길을 지나와 집으로 가는 길을 들어서려 하는데 전에 없던 담이 쳐 있고 그 너머에서는 요란한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틈 사이로 보니 커다랗고 새같이 생긴 것이 땅바닥에 웅크려 앉아 요란한 소리를 내며 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쿵쿵쿵쿵, 탕탕탕탕. 그 큰 새는 긴 목을 올려 두리번거리더니 한 곳에 머리를 내리박고 땅바닥을 쪼았습니다. 단단한 땅바닥이 깨져서 그 아래 흙이 드러났습니다. 그 새는 동작은 둔하지만 힘은 엄청나게 센 것 같았습니다.
흙 속에 먹이가 없었던지 그 새는 다시 옆에 땅바닥을 쪼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새가 고개를 돌리고 있는 틈을 타서 무서워하며 옆에 나 있는 좁은 사이길로 살살 피하며 건너갔습니다. 휘잉, 쿵. 사람들이 다 건너갈 때쯤 그 새는 휙 돌아서더니 그 사람들이 있던 곳을 다시 세게 쪼았습니다. 하마터면 그 사람들은 그 새한테 쪼여 죽을 뻔했습니다. 이쪽이 집에 가는 길 맞아. 무슨 공사하는 것 같은데? 옆으로 피해 가면 될 거야. 주인은 말하지만 나는 거기를 지나가게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 새는 움직임이 둔해서 나는 그 큰 부리로 쪼는 것을 쉽게 피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느리게 움직이는 것이라도 피하지 못할 것임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골목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너편으로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래 돌아서 가보자. 주인은 그대로 나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가보아도 돌아 들어갈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더 가다 보니 이제는 어느 쪽으로 가야 먼저의 곳으로 갈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가도 가도 바삐 오가는 사람들과 차들 뿐이었습니다. 길을 못 찾겠니? 괜찮아. 우리 집에서 멀지는 않으니까. 잠시 조용한 곳에 앉아 있자. 주인은 나를 달랬습니다. 나는 주인을 기렵에 있는 한적한 장소로 이끌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사람을 찾아서 집에 전화해달라고 하지. 어머니가 나오시도록 하면 돼. 그때까지 좀 쉬자. 주인은 말하고서 긴 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나도 의자 위에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피곤하여 서로를 기대었습니다. 해는 저물고 날은 시원해졌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지나가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인과 나 모두 어서 빨리 사람을 불러 집에 가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한가하게 쉬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기 한 사람이 옵니다. 주인에게 알려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하겠지만 잠시 더 이대로 있고 싶습니다. 그 남자는 힘없이 걸어오더니 저쪽 나무 의자에 털썩 앉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다음 고개를 숙입니다. 한동안 그렇게 있더니 다시 하늘을 올려봅니다. 하늘에는 한 입 베어먹은 빵 조각 같은 달이 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려 하는데 들을 사람이 없는가 봅니다. 그 얼굴은 걱정이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주인과 함께 거리를 다니다 본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옛날 엄마 아빠와 같이 있을 때나 훈련소에 있을 때는 몰랐던 많은 사람들의 표정을 나는 보고 다니며 알았습니다. 마냥 행복해야 마땅할 저들이 어째서 불행해 보일까? 내가 갖지 못했던 많은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은 매일같이 즐겁게 웃어야 마땅할 것인데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그 사람은 앉아서도 몸을 가누지 못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람이라고 해서
좋기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늘 불안하게 서서 다니고 쉴 때에도 바닥에 편하게 엎드리기가 곤란해 보입니다. 나는 주인에게 사람이 왔다고 알려주려 했는데 주인은 나를 의지한 채 얕은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나도 피곤이 몰려와 조금 더 쉬고 싶었습니다. 한동안 달을 바라보고 있던 그 사람은 힘겹게 일어서고는 떠나갔습니다. 나는 몸은 계속 꼿꼿이 하고 있었지만 졸음 때문에 마음결이 희미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 중에 주인에게 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내가 엄마 아빠에게 무한정 사랑을 받으며 자라날 아기인 줄로만 알았어요. 엄마 아빠께 재롱을 부리며 마냥 행복하게 자랐죠. 하지만 자라면서 나는 사람들과는 다르고 앞으로의 일생을 사람들처럼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땐 정말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었죠. 그러나 지금은 주인님의 사랑과 아낌을 받으며 저의 할 일을 하는 보람으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주인은 내게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나도 어렸을 때는 나를 다른 사람들과 같다고 생각했단다. 나와 이 세상은 당연히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지낼 것으로 어릴 때 어렴풋이 보였던 세상에 언제부터인가 검은 그물이 쳐지고 어두워질 때 나는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런 것으로 알았지. 앞에 무엇이 보이든 말든 신나게 뛰놀다 문지방에 걸려 다치면 엄마는 왜 그리도 슬피 우시던지. 나도 어서 자라서 엄마 아빠처럼 저 앞에 물건이 무엇인지 가보지 않고 알 수 있게 되길 기다렸지.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았어. 만져지지 않는 것은 알지 못하는 채로 나는 그저 자라기만 했어. 형은 나를 놀이해 한사코 안 끼워주고 방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만 했지. 나보다 어린 사촌 동생도 나를 형 취급 안 하고 내 손을 잡고 이리와 저리와 하면서 돌봐주듯이 했지. 왜 그런지 알지 못했던 나는 어느 날 알게 되었지? 다른 사람들과 나와의 차이를. 세상의 모양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이루어져 있지는 않다는 것을. 내가 저 앞에 가고자 하는 곳을 향해 곧바로 나아가면 가로막아 나를 넘어뜨리고 상처내는 무엇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피하여 돌아가는 법을 알고 있는데 나만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길이란 것은 나의 생각처럼 곧은 것이 아니며 평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들쑥날쑥한 병모서리와 움푹 패인 구덩이와 불뚝 솟아오른 돌뭉치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소리도 내지 않고 냄새도 내지 않는 그것들을 어찌 된 셈인지 다른 사람들은 모두들 알고 피해간다는 것. 그때 나하고 이 세상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 세상은 나를 위해 있지는 않았다는 것. 내가 믿고 있었던 세상에 대한 환상은 깨어져 버렸지. 나는 내 앞에 놓인 다른 환경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단다. 알지 못한 전혀 새로운 험한 세상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나 다름없었지. 나는 서서히 나의 새 생활의 방식을 만들어 나갔어. 내가 다치고 멍들지 않으면서 살아갈 길을 찾았지. 다른 사람들처럼 급히 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멀리 가지 않고
또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곳은 가지 않았지? 그러면서 나는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을 찾아왔단다. 다른 사람들만큼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내게 맞지 않은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한 노력을 해야 했단다. 나는 주인에게 안겼습니다. 밤이 되어 주인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저 바깥길에서 차 소리는 쉼없이 들려오지만 사람의 발소리는 없습니다. 아직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서로의 공감을 확인하는 둘이는 서로 기대어 서늘한 밤바람을 따스한 체온으로 막으며 있습니다.